2025년 초겨울 서울의 한 대학병원 특실. 80세의 김영자 여사는 침대 위에서 수척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열흘째. 그녀의 곁에는 50대 중반의 장남 박준호 55세와 막내딸 박미경 48세이 지키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고 딸 미경은 사려 깊은 성격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인정받는 현모양처였다. 영자 여사의 삶은 성공한 어머니 그 자체였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지만 악착같이 자식들을 키워 모두 번듯하게 자리잡게 했다. 하지만 영자 여사의 가슴 속에는 60년 동안 봉인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끔찍한 비밀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이대로 숨을 거두면 영원히 묻힐 비밀. 그러나 준호와 미경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숨이 막혔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다. 미경아, 준호야.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너희 아빠 살아계실 때도 못한 얘기고 어쩌면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얘기다. 영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다. 두 남매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다. 그들이 아는 어머니는 언제나 강인하고 단단한 분이었다. 엄마가 너희에게 큰 죄를 지었다. 60년 전에 병원에서 너희를 받고 안았단다. 침묵이 병실을 집어삼켰다. 준호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고 미경은 경악한 채 입을 틀어막았다. 그 충격적인 고백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시간은 1965년 늦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살이었던 김영자 노모는 경기도 외곽의 한 산부인과에서 사내아이, 즉 준호를 낳았다. 남편 박 씨는 작은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지상 최대의 소원이었다. 영자 여사는 산고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에 취해 있었다. 그런데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와 잠시 보여주었을 때 아이의 오른쪽 엉덩이에는 검푸른 몽고 반점 대신 선명한 붉은색의 작은 점이 있었다. 영자 여사는 순간 우리 애한테 이런 점이 있었나? 싶었지만 워낙 정신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튿날 병실을 돌아보던 영자 여사는 옆 침대의 젊은 산모 오정희 씨를 보았다. 오정희 씨는 준호와 거의 같은 시간에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정희 씨가 안고 있는 아기는 붉은 점이 아닌 선명한 푸른색의 특이한 몽고 반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푸른 반점은 영자 여사 자신의 남편 박 씨의 허벅지에도 똑같이 있는 박 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유전적 특징이었다. 영자 여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아기가 우리 집안의 징표를 가지고 있지?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어제 아기들이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요? 간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무슨 소리세요? 이름표까지 정확히 달고 있는데?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영자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돌아온 오정희 씨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불안정했다. 저기 혹시 아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요? 오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정희 씨의 아기가 너무나도 남편 박 씨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희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결혼 전 박 씨의 건설 현장에서 임시로 일하다가 박 씨와 하룻밤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 후 남편과 결혼했으나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너무 빨랐던 것이다. 저는 이 아이를 제 남편 아이로 키워야 해요. 하지만 이 몽고 반점은 남편에게는 없어요. 제발 제 운명을 바꿔주세요. 오정희 씨는 영자 여사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영자 여사는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기가 진짜 박 씨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징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편 박 씨의 간절한 소원만이 맴돌았다.
가문을 잇는 건강한 사내 아이. 결국 영자 여사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을 감행했다. 아이들의 팔목에 달린 이름표를 몰래 바꿔 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 붉은 점을 오정희 씨의 아기로, 오정희 씨의 아기 푸른 몽고 반점을 자신의 아기로 만들어 안았다. 그렇게 붉은 점의 아기는 오준호가 되어 오정희 씨와 살게 되었고, 푸른 반점의 아기는 박준호가 되어 김영자 여사와 살게 되었다. 60년의 세월이 흘러 영자 여사의 가슴에 안긴 가짜 박준호는 기대대로 훌륭하게 자랐다. 그는 아버지 박 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사장까지 바라보는 임원이 되었다. 영자 여사는 늘 진짜 박 씨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준호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준호가 성인이 된 후 영자 여사는 늘 불안했다. 준호는 남편 박 씨를 쏙 빼닮은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자 여사는 준호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 막내딸 미경이 태어났을 때 영자 여사는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는 그 푸른 몽고 반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미경은 영자 여사와 남편을 반반씩 닮은 평범한 아이였다. 한편 영자 여사의 진짜 아들인 오준호 붉은 점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자 여사는 60년 동안 그들의 행방을 조용히 추적해왔다. 오정희 씨 부부는 영자 여사가 사는 서울을 떠나 먼 부산으로 이사했고, 오 씨는 오준호에게 헌신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짐작하고 오준호를 냉대했다. 오준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랐지만 결국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